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금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주 두 분과 함께 만나서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유의미한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설명해드릴까요? 양보하시는 건가요? 네, 먼저 해주시죠, 강민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꼽아드렸던 게 자율주행과 로봇 두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와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유가 특징적인 게 로봇 이슈가 있지만 로봇 이슈가 이제 강하게 모멘텀이 이제 AI 테슬라 대회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미국의 이제 인프라 감축법은 이제 바이오나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모두 이제 미국 쪽으로 다 돌리는데 미국 쪽은 당연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장애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인건비를 줄이려면 로봇을 써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로봇이 이제 강하게 올랐고 방송에서 이제 SPG와 로보티즈 간단하게 제가 이제 브리핑해드리면은 SPG와 로보티즈는 이제 전일까지 많이 상승했고 오늘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 시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오면은 분할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로봇을 자세히 보시면은 배달이나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자율주행 로봇 이 섹터는 주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로봇 관련주들을 연이어 말씀해 주셔서 왜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많이 들고 오셨을까 했는데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해드릴까요? 네. 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 방송 보시다가 이 우리 은변 앵커가 디스하면 그 종목은 꼭 보세요. 지난주 어떤 종목 디스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SM 디스했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디스를 하면 그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할게요, 그럼. 억지로 디스는 하지 마시고요. 보시다가 이제 디스할 만한 종목 있으면 꼭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은 그 디스하는 종목들을 꼭 놓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그냥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박스권 상단이 85,000원이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5,000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니까 한 85,000원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지난주 수요일 날 매수하셨다면 2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85,000원 정도만 가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상단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의 지난주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종목들 보니까 또 오늘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지 든든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두산, 로보티즈, 휠라홀딩스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넥센타이어, S&T 모티브, 인탑스, 파라다이스, 덕산 네오룩스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애플페이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겠지만은 현대카드 애플이 이제 12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까지 수정을 하게 되면서 이 점점 애플페이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그 NFC 단말기 이거를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애플페이 현재 그 애플페이가 가능한 NFC 단말기가 현재 보급률이 한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단말기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국내 그 결제 단말기 1위 업체는 OK포스라는 회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OK포스와 연관성 있는 회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개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나이스정보통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100% 자회사를 통해서 이 OK포스의 어떤 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현대카드의 또 벤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뭐 수혜가 나이스정보통신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정보통신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오늘 5%가량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접근 유효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종목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컨셉이 또 있습니다. 오늘 컨셉은 기관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5개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넥센타이어입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기관이 이제 보는 것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을 하반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빚 갚는다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넥센타이어고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기 OBV라는 보조지표가 있고 기관 보유수량, 외국인 보유수량 이렇게 있는데 OBV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100으로 이제 누군가가 매수했다. 근데 매도 내려갈 때 이제 주가가 하강을 할 때 50밖에 거래량이 안 나왔다. 그러면 50은 이제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래프랑 비슷한 게 이제 기간 이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고 기간이 핸들링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9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9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을 봐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이 넥센타이어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9월 7일 날 이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아이오닉 6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기관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운임지수 하락이다. 물류 부담이 30%에서 40%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이 이제 실적의 업사이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다가 꾸려보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입국 전 PCR 검사까지 이제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가 좀 봐지는데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항공 여행에 제한된 어떤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바이든이 좀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CBS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종료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엔데믹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거리 해외 노선 쪽도 많이 가겠지만 이제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지 해외 단거리 노선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실 건데 그 이전에 2019년도 통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 국제선 매출 비중 중에서 55%가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 노선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아마 수익성들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제주항공이 중국 노선이 17%, 일본 노선이 11%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기 쉬워지게 된다라면은 일본 노선이나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지만 예전에 그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 의존도가 32%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노선,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뭐 좋아질까 생각을 하고요. 땡! 알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노선으로 인해서 업황 회복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기관들의 로봇콜을 이제 받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전기차 모터를 생산하는 그런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9월에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전기차 구동 모터를 공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국 법인들이 조우라고 만든 그런 이제 법안인데 GM이나 테슬라 같은 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GM의 드라이브 유닛 판매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면 수혜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잘 나가거나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면 아무래도 S&T 모티브는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그 로드맵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제 추진이 됐었고요. 그 서비스 내용이 있었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에 S&T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지주 회사가 연구개발 전문 법인인 운해 연구원을 설립해서 자율주행이나 UAM 이쪽 부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들고 오셨거든요. 네, 어제 13%, 오늘 7%.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드디어 또 디스가 시작됐나요? 네, 이것만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조정,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매수를 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7% 오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 그 나이스 정보통신처럼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작년 11월, 죄송합니다. 올해 3월달 13만 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의 어떤 주가 상승 연유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6일부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비슷하게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할인 매각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거는 좀 선반영이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산이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5G 안테나 모듈 사업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를 하고 두산 자회사들의 어떤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또 가치주로서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고 어쨌든 좋았었던 2019년 정도의 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현재 예상되는 실적 대비 주가도 싼 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정 시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두산 받고 로봇 관련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인탑스. 네, 투자 포인트 두산 받고 저는 이제 인탑스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IT 디바이스나 자동차 부품이나 뭐 이런 가전 제품에 대한 금형이나 이런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계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최근에 주가가 강한 이유는 이제 휴대폰 쪽 부품보다는 로봇 쪽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강남 식당을 좀 가시면은 군데군데 이제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흔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서빙 로봇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의 OEM으로 생산하는 서빙 로봇이 많은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수리남 혹시 보시나요?
아니요. 네, 거기 없었다면서요. 네. 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거기에 이제 네. 하정우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베어 로보틱스 CEO도 이름이 하정우입니다. 네, 여기 캘리포니아 미국 법인이고 네. 뭐 관련은 크게 없지만 이렇게 점유율을 베어 로보틱스가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탑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서빙 로봇의 단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대당 약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작년에 인탑스가 한 5천 대 팔았었고, 자 올해는 1만 대 정도 팔게 되면 매출로 따지면은 500억 정도 매출됩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으로 감안을 했을 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게 성장 모멘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KT하고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 성장적인 대기업하고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 파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탑스 로봇 모멘텀을 안고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인탑스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인탑스 받고 로보티즈 가시죠. 네. 인탑스 받고 서빙 로봇까지 같이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내 로봇 다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분야에서 최초로 산업 융합 규제 유예가 통과가 됐는데 저도 최근에 시내 도심 나가보게 되면 음식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심심찮게 요새 서빙 로봇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도의에서 요새 그 시간당 뭐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올려도 사람이 많이 안 구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건비를 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외 배송 로봇도 만들고 있고 실내 배송 로봇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서빙 로봇이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SK텔레콤이 그 5G 관련해졌던 그 솔루션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과 이제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해서 또 MOU를 또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에 기반된 실외 배송 로봇이라든지 실외 뭐 운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로보티즈도 어쨌든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좀 보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기분 좋게 어제 전고점 부근인 또 25,400 부근을 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오늘 4% 이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도 저가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지난주 강민 전문가님 가져왔던 종목인데 하죠. 대신 제가 이제 정재근 팀장님 예전 종목 있죠. 제가 오늘 그게 탑픽입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친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다가 로보티즈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종목인데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대표님 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표님 이름이 다 기억이 제가 근데 이 파라다이스를 지금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이제 카지노 하면은 세 가지를 좀 많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드랍액, 그다음에 홀드율, 그다음에 콤프 비용.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드랍액은 말 그대로 카지노를 베팅하기 위해 칩을 얼마나 구매했다, 칩을 구매한 총액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홀드율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드랍률에서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겨서 이제 베팅에서 이긴 그런 취득 비율입니다. 그래서 돈을 딴 그 카지노가 이제 돈을 적립한 그런 비율을 이제 홀드율이라고 하고요. 콤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예를 들어서 잭팟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뭐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파라다이스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주들을 이제 관심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요게 통계로 나오는 게 일본 VIP 드랍액, 방금 말씀드린 드랍액은 카지노 베팅하기 위한 칩 구매한 총액입니다. 이 총액이 인당 2,800만 원에서 8월 달에 4,100만까지 가파르게 40% 약 올랐습니다. 이게 수치로 우선적으로 보여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히 로브콜을 볼 수밖에 없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조정이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 OBV하고 네, 같이 끝났습니다. 가는 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정말 차트 궁금한데 시간이 남게 되면은 그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드랍액에 대한 기대감,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5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고요. 네. 제가 좀 짧게 할 테니까 시간 좀 드릴게요. 최근에 고환율 얘기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최근에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도 고환율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의류주는 아니고요. OEM 방식으로 하고 있는 영업무역이라든지 방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전량을 해외 쪽에서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의 어떤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창사 일에 첫 특별 배당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처를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배당 성향을 25.6%까지 올리게 되면서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5,2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25.6%를 넘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연말 배당이 아닙니다. 중간 특별 배당입니다. 특별 배당이 5% 넘게 최소 5% 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한번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이 마지막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덕산네오록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 이제 소재 쪽입니다. 이 회사 이제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아리백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청자분은 탄소 중립하고 OLED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탄소 배출을 덜한다는 말은 전력 소모를 덜한다는 말이고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패널 자체를 LCD보다는 OLED로 탑재하는 게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LED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보시곤 하는데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차트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게 다 디스플레이인데 여러분들이 제 사진 좀 가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OLED로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전기 효율에 대해서 주행 거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는데 이 전력 소모를 줄인다고 하면은 LCD를 사용할 것이냐. LCD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OLED 쪽으로 전면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덕산네오록스를 보신다면은 이런 모멘텀을 최근에 이제 내용이나 아리백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사이드 미러조차도 지금은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오늘 탑픽은 두산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이 로보티즈를 제외를 하고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좀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85,000원에서 87,000원을 좀 잡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좀 진짜 많이 욕심을 내가지고 한 9만 원 정도 이하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이야기해 주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에 뽑아드리던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OBV 지표가 이제 기간이랑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다르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OBV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매집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게 단기적인 매매도 괜찮지만 투자 관점으로는 재무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재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76,000원에서 거의 지금 반토막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은 달라졌느냐? 매출액은 작년이랑 올해나 별 차이가 없고 영업이익도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도 덕산 네오록스를 보실 필요성이 있다.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7,000원에서 38,000원까지는 매수를 해볼 만하고 34,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